사람이 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제가 좀 변했습니다. 평생을 올빼미족으로 살아오면서 아침형 인간을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젠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형 인간이 되었어요. 제겐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선 갑자기 너무 바빠진 지금의 일상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정한 책방,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간 건강히들 계셨는지요? 더워도 너무 덥죠? 장마철부터 시작된 이른 더위가 8월 중순이 넘어가도록 꺾일 줄을 모르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론 어느새 아주 쬐끔 가을 느낌이 나기도 하던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보기로 해요. 가을은 분명 저기쯤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당신의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더 나아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고 온 책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일기를 씁니다. 박선희 작가님, 제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인연인데요. 2년 전 3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브런치북이었어요. 그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1월에 세상에 나왔던데 그래서 냉큼 들고 왔습니다. 자, 다정한 책방에서 매일 아침 6시 일기를 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아요. 쓸쓸함을 품고 깔깔깔. 친구들과 부산을 다녀왔다. 친구들과 여행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이었다. 이른 시간에 출발해서 아침도 부산역에서 먹었다. 늦은 아침을 먹으며 맥주병을 땄고 그때 이미 우린 이 여행이 만족스러우리라는 이해감을 했다. 우린 엄청 많이 웃었다. 먹고 마시고 걷고 먹고 마시고 걸어도 여전히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었다. 하루 종일 논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지. 이른 저녁을 먹고 해운대 거리를 걸었다.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들떠 보였다. 관광지의 저녁에 떠도는 나른하고 기대에 찬 공기가 마음에 들었다. 우린 맥주 한 캔씩을 들고 파도가 가까운 모래사장에 앉았다. 날은 금세 어둑해졌다. 나란히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데 친구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느껴졌다. 누구나 마음속에 짐 하나쯤은 지고 있다. 누구도 대신 들어줄 수 없는 자기만의 짐이 있다는 걸 우린 이제 안다. 그래서 슬픔이나 고민에 대해 시시콜콜 털어놓지 않는다. 애써 설명하지 않고 굳이 묻지 않는 그 시간이 자연스러워 퍽 아름다웠다. 친구가 몸을 뒤로 젖혀 모래사장에 눕길래 나도 따라 누웠다. 몸을 받쳐주던 기분 좋게 차가웠던 모래, 기어이 불어와 마음을 쓸던 그 밤의 바람이 지금도 내게 남아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쓸쓸함을 품고도 신나게 웃을 수 있게 된 걸까?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시간들이 좋았지만 밤바다를 바라보고 나란히 앉아 침묵을 나누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깨끗한 마음 따위 이제 어디에도 없는데 누군가 당신 참 형편없다고 하면
밝은 화를 내는 시시한 어른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 2달 전쯤인가 4월 이야기라는 일본 영화를 봤다. 2번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스물의 첫사랑 이야기인데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슬펐다. 지금의 이 시간도 앞으로의 나도 2번 다시 오지 않고 분명하게 단 한 번이라는 걸 알지만 앞만 보고 가고 싶진 않다. 가끔 돌아보고 슬퍼한들 어때? 형편없다는 말을 들으면 나의 어디가 형편없는 걸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옛날에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 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럴 것 같아. 너무 나쁜 건가?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을 때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인생이야. 네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상처 받았을걸? 나도 그럴 테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 아니겠냐? 이상한 일이지. 네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파노라마처럼 상처들이 지나갔다. 작심한 차가운 말이나 경멸하는 눈빛, 비꼬는 듯한 미소 말고 무심코 선택한 단어나 짧은 거절, 은밀한 실증 같은 것들이 주었을 상처가 지나갔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내가 받았던 상처들도 떠올랐다. 그럼 이제 어쩌나 주어버린 상처와 받아버린 상처를 일일이 상처받으면 안 돼. 마음을 갑옷으로 무장해야 해.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런 말을 듣고 싶다. 미안해. 그럴 마음은 없었어. 상처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속상하게 해서 미안. 어쩔 수 없이 우린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래도 가끔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상처는 그래야 아무니까.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 형편없다고 말해도 밝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어디가 형편없는 걸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될까 싶지만 되려고 한번 해보려고. 그 여름에 만난 기적. 여름 저녁.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도 돌아서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나의 몫이 있다는 게 어느 때는 너무 벅차다. 내가 나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서 두려워지는 그런 순간. 나를 혼자 두지 마 라고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은데 짐이 되는 것보단 외로운 게 더 나아.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아름다운 건 아름다우니까. 계절의 덕도 본다. 걷기 좋은 날씨.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작은 빗방울. 여름 저녁의 공기. 20걸음에 한 번씩 간간히 스치는 풀냄새 같은 것. 잊지 말아야지. 이 순간 내 마음에 솟아난 용기, 오늘의 공기 같은 것 잊지 말아야지 하고 여길 만한 순간들이 찾아와줘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행, 다행, 다행의 순간들을 이으며 걸어간다.
오늘도 길을 잃지 않고 집까지 잘 도착. 남편을 보낸 해 여름에 나는 저 일기를 썼다. 그해 나는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함께일 수는 없어서 만났다가도 헤어져야 하는데 난 그 헤어짐이 무서울 때가 많았다. 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난 다시 혼자일 텐데 어쩌지 싶을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가지마, 나랑 더 있어. 그런 말은 하지 못했다. 저 일기를 쓴 날, 난 정말 친구를 붙잡고 싶었는데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그때 돌아오던 길이 어디였는지, 그때 그 길에서 얼마나 무섭게 쓸쓸했는지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이 난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풀냄새가 나서 늦은 저녁까지 밝은 여름 햇빛이 고마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아주 작은 용기가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기적 같았다. 뭘까? 이 아름다운 용기는 왜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내게 남아있는 걸까? 아주 의아했는데 그래서 깊게 안도하기도 했다. 그래, 이런 순간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해볼만해. 견뎌낼만해 하고 생각했다. 그 여름에 내가 만난 기적 같은 마음. 그땐 그것이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그건 친구의 사랑 덕분인 것 같다. 친구와 마주 앉아 울고 웃던 시간들 덕분에 그때 친구가 내 마음에 뿌려준 사랑의 씨앗 덕분에 가능했던 기적이었다. 알아? 우릴 일으키는 건 언제나 사랑이다. 남편을 잃은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덕분에 난 하찮지 않을 수 있었다.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가느다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다시 그때의 일기를 읽으며 나는 또 힘을 얻는다. 우리 엄마.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는 엄마 아빠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결혼으로 집을 떠난 지 12년 만이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호와 단 둘이라고 생각하니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장례 둘째 날 아침, 나를 장례식장에 데려다주며 엄마가 말했다. 넌 아무 걱정 말고 지호 생각만 해. 다른 건 뭐든지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너랑 지호 위해서 엄마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저 차 앞 유리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야 그런 생각을 했다. 당시 나는 엄마의 마음까지 헤아릴 여력이 없었다. 난 오로지 우리 지호 생각뿐이었다. 나를 남편의 장례식장에 데려다 주던 엄마의 마음도 오로지 우리 선이 뿐이었겠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중에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언니와 동생은 본인들의 슬픔이나 안타까움을 앞세우지 않았다. 흔들림 없이 날 지켜주었다. 난 그 흔들림 없는 사랑 속에서
마구 흔들리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엄마 아빠와 사는 일은 동아줄 같은 거였다.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었다. 지호를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키우고 싶었다. 지호에게 쏟아질 가족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었다. 자라면서 내가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니 그 사랑을 더욱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지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채워지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나자 난 때때로 집이 답답했다. 엄마 아빠가 늦은 밤까지 틀어놓는 텔레비전 소리가 피곤했다.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내가 올 때까지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엄마가 부담스러웠다. 속옷이 비치는 것 같으니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참기 힘들었다. 난 속으로 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오랫동안 나의 자부심이었다. 엄마의 천진난만함, 너그러움, 따뜻함, 그 모든 게 나의 자부심이었다. 우리 엄마는 말이야 하면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면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 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있기가 힘들다. 가급적이면 혼자 있고 싶었다. 조금만 아파도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초조해야 하는 엄마가 싫었고 냉장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엄마가 싫었다. 경제관념이 없는 것도 싫었고 정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싫었다. 나는 나에게 말을 걸지 말아줬으면 싶을 때는 책을 읽었다. 책을 읽고 있을 땐 엄마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매일이 그런 마음이었던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마음이 커졌던 건 사실이다. 잘 해야지. 아니야, 애쓰기 싫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집에서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미안한 마음과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싸웠다. 그러다 어제 지호가 내 방에 와서 제잘제잘 떠드는데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엄마가 똑똑 방문을 두드리고 살짝 열더니 잔다 하고 인사를 했다. 지호와 나는 입을 모아 잘자 하고 인사를 했다. 우리의 목소리는 금방 나눈 이야기의 여운으로 들떠 있었을 것이다. 엄만 우리에게 방해가 될까봐 방문을 활짝 열지도 못하고 인사를 하곤 돌아섰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조금 전 엄마의 옆모습이 생각났다. 언젠가는 엄마와 나도 영영 헤어질 텐데 오늘 본 엄마의 옆모습을 떠올리면 너무 쓸쓸하게 기억될 것 같았다. 방문을 활짝 열지도 못하고 슬쩍 들여다보고는 멋쩍은 표정으로 돌아서던 엄마의 쓸쓸한 옆모습 때문에 벌써 후회로 마음이 아파왔다. 그동안 내가 쓸쓸하게 한 엄마의 모습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던 나와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았을 엄마. 다친 내 방문 앞에서 서성였을 엄마. 늦은 시간까지 나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을 엄마. 몇 번이고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했을 엄마.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엄마를 떠올렸는데 모두 그런 쓸쓸한 모습이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엄마를 쓸쓸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지. 아직은 나에게
엄마를 쓸쓸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결심으로 지나간 엄마의 모습을 덮으려 했지만 마음이 아픈 건 여전했다. 오래오래 마음이 아프다 잠이 들었다. 오늘 아침 엄만 나보다 먼저 일어나 마루에 앉아 있었다. 우린 매일 아침 서로에게 잘 잤냐고 습관처럼 다정한 인사를 건넨다. 말투는 다정하지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한 지는 오래된 것 같았다. 엄마를 보는데 엄마는 나를 보고 있었다.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난 엄마와 눈을 맞추고 웃었다. 잘 잤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데 목이 조금 메었다. 조금 전까지도 매미 소리 때문에 녹음하는데 큰 애를 먹었는데 지금 갑자기 폭포처럼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네요. 천둥 번개까지. 이 여름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요, 지난 여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날들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네요. 앞으로의 시간들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전 몹시 궁금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에 늘 감사하며 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다정한 책방 잊지 않고 들러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소나기 소리도 함께 녹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가을이 오는 길목에 다시 찾아올게요.